그러나 이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같은 토트넘 동료팀 선수들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슈팅 기회가 적으면 최대한으로 나서서 만들어주지는 못할 망정 어렵게 잡은 공을 패스 실수로 어이없이 뺏기는가 하면 패스 족족 오프사이드로 줘 오히려 슈팅을 방해하는 모습까지 연출됐기 때문입니다. 마치 동네 유소년 축구단을 보는 것 같은 너무나도 초보적인 실수들이 속출하자 영국 축구 팬들이 날선 비판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반응 전해드리겠습니다. 음악 토트넘은 한국 시간 14일 영국 버밍엄 빌라 파크에서 끝난 에스턴 빌라와의 2022-2023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36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1대2로 패배했습니다. 이날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손흥민 선수는 풀타임을 소화했으나 공격 포인트를 추가하지는 못했습니다. 두드러지는 게 득점이라서 그렇지만 영국 매체들은 오늘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토트넘이 최악의 경기를 치룬 것과는 별개로 굉장히 의외의 반응들이었는데요. 영국 매체 풋볼 런던은 손이 스프린터로서의 재능이 있는 건 알지만 적어도 이번 경기에서만큼은 그는 그렇게 빨리 뛸 필요가 없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경기 직후 매체는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에 아쉬움을 표시했는데요. 그의 경기력 문제라기보다는 상황 문제를 꼬집었습니다. 매체는 토트넘과 아스톤 빌라전에서 복귀해야 할 5가지 포인트라는 제안의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그들은 전 가장 임팩트 있는 장면은 케인의 수로 패스에 손흥민이 골키퍼와 1대1 찬스를 맞은 장면이었다. 골키퍼를 완전히 제친 뒤 골포스트를 강타했는데 오프사이드가 선언됐다면서 손흥민의 순간 스피드가 아스톤 빌라의 소비진을 압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찍 스타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속도를 받쳐줄 만한 윙백이나 미드필더가 토트넘에는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아무리 뛰어나가도 팀과 맞추지 못하면 소용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은 총 4차례 오프사이드 트랩에 걸렸습니다. 후반 인저리 타임에 골을 넣었지만 이 장면도 너무 일찍 움직였습니다. 그를 도와줄 선수가 없기에 마음이 급한 건 알지만 팀의 상황에 맞춰 그도 그의 능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얼핏 보면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에 대한 피드백 같았지만 사실상 따지고 보면 터무니없는 토트넘 소비진들을 향한 강도 높은 비판들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반응을 보인 게 단지 이 영국 매체뿐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매체인 스카이 스포츠는 손흥민은 이번 경기 족족 보잘것없는 패스를 받았다. 그 기회를 살려 골까지 어찌저찌 끌고 간 것은 좋았지만 상대팀 골키퍼도 실력이 굉장히 좋았다. 손흥민에게 전해진 패스가 오프사이드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한 뒤 바로 손 쓸 틈도 없이 오프사이드 트랩을 걸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들도 의식해서 수비수들이 경기를 진행해야 하는데 토트넘에게는 골을 막기에도 급급해 보인다. 결국 손흥민의 마지막 슈팅은 완벽한 오프사이드가 됐고 이 결정은 전혀 어렵지 않았다 라고 꼬집었습니다. 풋볼 런던은 손흥민에게 평점 4점을 부여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 내 해리 케인 다음으로 높은 두 번째 점수였습니다. 이는 즉슨 토트넘이 오직 해리 케인만큼 공을 주는 존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흥민 선수와 함께하는 팀은 단두명으로 굴러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풋볼 런던은 아스톤 빌라의 높은 수비 라인을 손흥민이 잘 공략해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손흥민은 뒷공간을 침투하며 날카로운 모습을 많이 보였지만 득점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브닝 스탠다드는 손흥민이 이날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에스턴 빌라의 오프사이드 트랩을 혼자서 이겨낼 수 없었다며 토트넘의 수비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손흥민은 전반 23분에 골포스트를 강타하였으며 후반 인저리 타임에는 골망을 흔들었지만 모두 오프사이드였습니다. 손흥민의 순간적인 스피드를 이용한 침투는 에스턴 빌라 수비진의 강력한 위협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일찍 움직이고 오프사이드 트랩에 걸려 아쉽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라이언 메이슨 대행의 지휘하에 있는 토트넘은 최근 급변하는 전술의 훈련을 따라가기 벅차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토트넘 내부에서는 사이클이 망가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보다도 토트넘의 수비가 더 쉽게 뚫리고 있다는 점이 그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토트넘에서는 후방 유기성이 모두 좋지 않았습니다. 전진 패스가 막히면 아스톤 빌라의 역습을 허용하고 결국 멀티 실점을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크로스를 놓치거나 패스를 놓치는 장면들도 계속 포착되며 호흡도 심각하게 맞지 않았습니다. 이에 해리 케인까지 결국 믹스트존에서 한마디를 터뜨려버리고 말았는데 곧 이적할 거의 확정돼서일까요? 해리 케인의 발언은 이전보다 좀 더 거침없고 노골적이게 변했습니다.
골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화난 모습이었는데요. 최근 들어 마음에 드는 경기가 없는 듯 자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오늘 경기는 정말 처참했다. 게다가 이번 경기는 유럽 대항전 출전권과 연결된 중요한 경기였는데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다라고 비참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손흥민 선수는 어땠냐는 기자의 노골적인 질문에 그가 받은 공은 소니도 받은 순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짧은 순간 망설였고 그 망설임이 골대를 빗맞추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가 또 오프사이드 공을 받았을 때 그는 알고 있었지만 어쨌거나 최선을 다해 골망에 접촉시켰습니다. 그는 오늘도 좋은 공격수였습니다. 토트넘의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는 그대로입니다. 기자회견장을 빠르게 빠져나왔습니다. 영국 축구 팬들은 이 장면들을 보면서 라이언 메이슨이 감독을 맡고 나서 경험이 없다 보니 여러 전술을 실험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의도이지만 그렇게 되면 일주일밖에 훈련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선수들은 호흡을 맞추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이언 메이슨은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나마 에릭 다이어가 오늘 선발 명단에 없어서 다행인 것입니다. 있었다면 지난 로켓을 때 악몽처럼 6골을 먹이는 건 순식간이었을 것입니다. 손흥민의 골이 취소된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게 들어갔으면 최소 동점이었을 텐데 받는 패스 족족 다 애매하여 손흥민이 많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토트넘이 많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난 후반 72분에 노루 패스를 하는 장면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대로 뜬 공은 허무하게 에스턴 빌라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손흥민이 어떻게 해서 빼앗은 공인데 내가 열이 받았습니다. 해리 케인이 화낼 만하다. 열심히 공을 넣으면 뭐하냐는 소비진들이 있는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이들 11회 싸움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토트넘 소비들은 하는 게 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에스턴 빌라가 공을 차는 족족 공이 다 들어갔는데 그걸 어떻게 이기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합도 엉망이었습니다. 전반전 토트넘의 볼점 효율은 거의 0%에 수렴하고 공격 찬스조차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항상 고생하는 건 손흥민과 해리 케인뿐입니다. 이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